예,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강의 제 8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8강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프랜차이즈는 거의 우리 유통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들어가도록 하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가 있고 프랜차이지가 있죠. 이게 프랜차이저의 상호, 상표, 노하우 및 우리가 기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랑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지가 있죠. 프랜차이지 저랑 지가 있다. 자, 이 프랜차이저는요, 본사, 본부, 그 다음에 가맹점주 등으로 부르고, 프랜차이지는 우리가 그 지점 혹은 가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저는 계약의 주체로서 프랜차이지를 모집해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프랜차이지를 선정하여 특정 지역마다 사업의 동반자 혹은 대리인으로 영업하는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그럼 프랜차이지는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저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가입금, 보증금, 로열티 등을 지불하고 프랜차이저의 경영제도와 지원으로 우리가 양자 간의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꼭 여기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의 종류라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밑줄만 치는 걸로 갈게요. 자, 지역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시도 국가 등의 단위로 프랜차이즈가 주어지고요. 자, 운영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자, 개별 우리가 독립 가맹점이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화된 형태고, 이동 프랜차이즈는 자동차 등의 이동성 도구를 통해서 특정의 제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말합니다. 총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다양한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며 이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총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소유한다. 자, 공동관리는 뭡니까? 우리가 본부가 투자의 대부분에 참여해서 경영에도 참여해서 이윤을 나누는 형태다. 자, 임대라는 것은 어떠냐? 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을 가맹점에게 임대하는 형태다. 자, 이 경우는 가맹점의 탈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 정도만 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우리가 제조 프랜차이징도 그냥 밑줄만. 자, 가맹점의 생산 기술까지 전수받음으로써 생산과 판매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다. 그 정도만.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판매 지역이 매우 넓어서 한 지점에서 제조해서 우리가 유통하기에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침대 제조회사인 셀리사가 이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랜차이즈는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어떻습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는 객관식 문제에 대한 유형이요. 장점과 단점을 바꿔내요. 그러면 프랜차이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항상 우리가 반대적인 개념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저의 장점으로 먼저 간다면요. 자, 일단 밑줄을 치게 되면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자,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지를 모집하는 것은 자, 가맹점을 많이 만들수록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다. 그럼 대량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판매 촉진 활동으로 공동으로 그 광고를 하면 개별 점포의 경우보다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는 자체는 계속적인 지도와 원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통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런 다음에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화력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누구 때문에 돈 버는데 하면서 좀 강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저가 스스로 점포를 확장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은 높이지만 이익의 크기 자체를 크게 증가시키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지의 장점과 단점은요. 자, 우리가 이 프랜차이저가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따라 개발한 프랜차이즈 사업 상품을 이용하고 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이 작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제 기존 개발된 메뉴를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적 소액의 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므로 설비와 도구를 프랜차이저로부터 임차할 수도 있고 상품과 원재료를 프랜차이저가 공급해 주므로 개업 초기에 재고 부담이 적다. 그죠? 내가 개발하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336페이지에 가시면 6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336에. 자, 336에 6번을 가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중 프랜차이즈에 대한 우리가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5번 프랜차이즈의 경우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자, 프랜차이즈는요, 프랜차이저의 지도로 쉽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작하는 형태이므로 실패할 리스크가 적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하셔서 문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단점이라는 것은, 자, 단점은 어떻습니까? 맨 밑에 하나의 프랜차이즈의 실패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와 타점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상호라는 건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빵집에 브랜드 빵집에 빵에 무슨 바퀴벌레가 나왔다. 뭐 실수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 자체의 그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요, 우리가 얘도 하나의 기출문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를 꼭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가시면 유통 경로의 믹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가져서 자, 페이지 67페이지죠. 유통 경로의 믹스입니다. 유통 경로의 믹스. 자, 여기도 별표 표시를 여기는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도가 더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믹스, 유통 경로의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믹스라는 자체는 먼저 유통 경로의 유통 범위의 결정입니다. 범위를 결정하고 범위가 먼저죠. 그 다음 유통 길이의 결정. 유통 길이를 결정하고 또 통제 수준의 결정당입니다. 통제 수준의 결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서가 범길통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 1단계는요,
유통 범위 커버리지에 대한 결정인데 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경로시장 커버리지 또는 유통 집중도는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수를 말하며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는 집중적 유통, 선택적 유통, 전속적 유통인데, 자, 이 유통 범위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자체 1단계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적 유통 경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전속적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택적 유통 경로죠. 선택적.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별표를 3개 정도 치시고요.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속적, 개방적 유통, 전속적 유통, 선택적 유통은요. 자,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개방적을 집중적 유통이라고 해요. 집중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시키냐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적인 유통은 가장 우리가 많이 연결되는 게 편의품점입니다. 편의품점. 그 다음에 전속적은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전속적과 이제 선택적인데, 전속적은 이제 전문품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전문품. 전문품.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자체는 전문품과 연결이 돼요. 전속적은. 그래서 전문품이 연결되는 게 전속적이다. 자, 고르면서 선택하는 게 선매품점이죠. 선매품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항상 방송이 끝날 때마다 개편을 하죠. 개편하고 우리가 뭐 편집을 한다. 개편해서 그 방송을 편집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전속적은 지읒 들어갑니다. 자, 전문분도 지읒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선매 시옷 들어가는데 선매품도 시옷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시키시면 우리가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조치가 돼요. 자,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라는 자체, 우리가 집중적이라는 자체는, 자, 집중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소비자가 굉장히 점주를 모집하는데 다수죠. 다수로서 이제 모집을 하면서 우리가 개방적이다. 개방적이면서 집중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게 편의품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회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방적 또 집중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라는 자체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자, 소비자를 전체적인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비교해서 선택적이라는 거죠. 소비자를. 아까 소비자가 이제 다수역에 개방적이고 집중적이다. 소비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둘 중에서 하나 선택. 그래서 선택적 비교를 한다는 거고요. 선택적 비교가 되고요. 비교를 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매, 선택적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품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비자가 있으면 전문품은 생산자가 전속적이라는 거죠. 생산자가 하나의 전문품은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전문적이다, 전속적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67페이지에 가시면 개방적, 집중적이 있어요. 개방적 유통 경로는 가능한 많은 점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집중적.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약적 유통 경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체인화에 어려움이 있는 일용품이나 편의품에 적용되죠. 그래서 개편, 편집 이렇게 요시를 했죠.
그러나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통제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전속적입니다. 자, 전속적 유통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정 지역에서 자사의 제품을 한 점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것으로서 유통 경로의 계열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올 텐데요. 미주 쳐보세요. 별표 치시고. 제조업체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로 자동차, 기금속, 의류, 고가품 제품에 대한 이미지 좋은 경우 밑줄 짝 치시고 전무품이라고 해놓으세요. 그럼 여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문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강의가 기본 강의가 있고 문제집 강의가 있어요. 근데 문제집 강의를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를 제가 탁탁 찍어서 그 기본 강의에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체를 들으시면서 일단은 뭐 문제를 다 안 푸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찍어드린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다 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이제 제가 끝나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5문제에서 뭐 한 7, 8. 근데 딱 5문제가 좋습니다. 너무 많아도 좀 힘들어요. 다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OX 문제를 또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얻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343페이지 가셔서 19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43. 그래서 344로 가시면 19번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제조업체의 유통집약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인데요. 어때요? 중간상인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원하는 제조업체일수록 집중적 유통을 선택한다. 중간상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순서는 전속적이 먼저예요. 선택적, 집중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한 게 전속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나 이 도매상이나 소매상 제조업체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강한 것은 전속적이다. 그래서 주로 고급 자동차라든지 기금속, 의류 등 고가품이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입니다. 자, 선택적은 판매품이죠. 그래서 선택적 유통 경로는 일정한 자격, 점포 규모, 그다음에 경영 능력 평판을 갖는 소수의 중간상,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소수의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해서 경영 능력이나 평판이 좋은 중간상들만 유통경로에 포함시키므로 만족스러운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죠. 디귿에 보시면 의류나 가구 및 밑줄 치시면 가전제품이 바로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고르선자죠.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수의 유통경로는 뭐 다중 유통경로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밑줄만 쳐놓으시고, 밑에 니은번에 보시면 2개 이상의 유통경로를 동시에 사용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유통경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한 곳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중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분명히 숙지를 하셨죠. 그래서 요건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나와 있는 어때요? 복수의 유통 경로. 복수의 유통 경로를 보면 자, 2개 이상의 유통 경로입니다. 2개 이상의 유통 경로.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면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유통 경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이중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TV를 판매해요. 제조회사가, 뭐 삼성전자가. 그러면 대리점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카테고리 킬러라고 했죠, 그죠? 킬러. 이 전자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하이마트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란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중 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서로 그 갈등과 심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커버리지를 선택할 때 마케터는 이 점포에서 고객 쇼핑, 구매, 행동, 기업의 경로 통제 욕구, 그 다음에 포화 정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점포 이용별, 제품 이용별 구매 형태에 대한 특성인데, 자,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편의품에서 자, 우리가 배웠던 선매품, 그 다음에 전무품 순이죠. 그래서 편의품은 가장 우리가 슬리퍼 신고 가도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고, 전무품은 아주 멀죠.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 관습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 선매 전무품이 있긴 하지만 좀 이 전무품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는 것은 다 전무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조금만 전무품. 그래서 편의품의 전문품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들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그 상표를 구매한다. 선택적, 전속적이죠.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 자, 그러면 선매품도 전문품은 가장 선호하는 상표를 구매하지만 그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들 중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보다 유리한 곳을 선택한다. 전문품에서 전문품은 특정 점포와 상표에 대한 애호도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선택적, 전속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1단계요. 제1단계는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제1단계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 경로 커버리지에 대한 결정. 그래서 경로 시장 커버리지 또는 유통 집중도는 우리가 특정적인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말하며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서 집중, 선택, 정석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1단계는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제2단계에서는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입니다. 길이의 결정이죠. 그래서 제2단계. 이 단계는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입니다.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 자,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통 경로의 길이 형태는 제품의 유형과 특성, 시장 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죠. 근데 첫 번째 유통 유형 1은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제조업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거죠. 제조업자에서 바로 소비자. 자, 그래서 얘는 직접 마케팅 경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중간 상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화장품이나 유제품 등의 방문 판매, 방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판매한다든가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유형 2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조업자가 있으면 다이렉트는 아니고 중간에 소매상이 이제 끼죠.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유형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형 소매상, 홈플러스 같은 걸 얘기합니다. 홈플러스. 자, 그래서 이 제조업자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이 개입되는 경로 구조다. 즉 소매상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게 된다. 많은 소비재들이 이러한 유통 경로들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자.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많은 형태가 이 유형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이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형 3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조업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유통 과정에 도매상과 소매상 참여하는 형태로 가장 전형적인 유통 경로 구조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유통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을 이러한 유통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산물, 과일 같은 걸 얘기해요. 농산물, 과일이 제조업자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도매상과 제조업자가 있으면 도매상과 중간 도매상이 또 있어요. 중간 도매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 4는 제조업체와 소매상 사이에 여러 유형의 도매상들이 개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물류, 야채, 과일, 1차 산업의 유통 과정에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다. 이런 것도 좀 식주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미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음본에 보시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조업자가 소비자 사이에 많은 경로 구성원들, 중간상들이 개입될수록 이 경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력은 약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일로 와서 좀 이 유형을 좀 보실 때,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이 중간에 도소매상이, 중간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통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유통 길이가 길어진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 유통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도매상, 중도매상, 소매상이 있다.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아마존에 책을 구매합니다. 직접. 그럼 우리나라에 직접 유통 경로가 길이가 짧으면서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가 오히려 짧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중간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업자, 소비자 사이에 많은 경로의 중간상이 있다면 어때요? 개입할수록 유통 경로 길이가 길어지죠. 굉장히 길어지니까 통제력이 약하다는 거죠. 직접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길이가 짧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업재해 유통 경로 길이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 요인. 그래서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의 길이의 우리가 결정 요인은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제 유통 경로 길이에 대한 결정이 다음 시간에 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 요인이 있고요. 결정 길이가 짧느냐 아니면 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짧은 경로와 긴 경로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갈게요. 자, 이 65페이지를 가시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프랜차이저라는 개념과 프랜차이지, 요거,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 이것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바꿔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유통 경로에 대한 미스는 범길통. 그래서 믹스의 전략은 단계로 간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게 우리가 유통 경로에 대한 결정이었죠. 그죠? 결정이어서 개방적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개편을 해요. 그죠? 개편을 한다. 개편, 편의점, 편의품. 그럼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편집을 하겠죠. 그래서 집중적, 개방적, 집중적은 편의품이다. 그 다음에 그냥 글씨대로 가요. 전속 쪽은 지우 들어가. 그럼 전문품. 그 다음에 선매품은 선. 그 다음에 선매품은 어떻게 된다? 선택적.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자체가 이제 오른쪽에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산업재해 유통 경로 길이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소비재 유통 경로 길이가 우리가 3번이 가장 전형적인 유통 경로 길이고, 자, 유형 4는 1차 산업에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미음번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업자의 소비자 사이에 많은 경로 구성원들 간의 개입은 즉 경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력은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9강에서는 71페이지에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